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70세의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지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생화학자이며 지난 18년 동안 왜 일부 노년층은 활기차게 지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의사의 지시를 모두 따르는데도 쇠약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에 있는 제 연구센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똑같은 파괴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만성 쇠약입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한 피로감입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처방받은 대로 매일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약해졌습니다. 더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팔을 만져보십시오. 팔뚝을 꽉 쥐어보십시오. 예전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지십니까?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밀어야 합니까? 장바구니가 5년 전보다 2배는 무겁게 느껴져서 들고 다니는 것을 피하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제가 발견한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3년 전 박 씨라는 74세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꼬박 2년 동안 엽산 보충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것이 기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브랜드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너무 약해서 더 이상 혼자 식사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돌보느라 인생을 희생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종합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혈액 내 엽산 수치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무엇을 복용하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 복용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인체에는 숨겨진 대사창구가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여러분의 세포들은 엽산 흡수를 위한 수용체를 최대 용량으로 엽니다. 이것은 호모시스테인 대사를 조절하는 내부 시계인 일주기 리듬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200배 더 효율적으로 엽산을 흡수하고 활용합니다. 200배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점심시간이나 잠들기 전에 엽산 보충제를 복용한다면 그것의 잠재적 효능 중 99%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병을 입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늘 구멍을 통해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약간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어서 여러분은 절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18년 동안 저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그들에게 무엇을 복용할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언제 복용할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타이밍 오류가 여러분이 여전히 약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단에서 다리가 떨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병뚜껑을 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엽산 섭취를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추는 방법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빠르게 말입니다. 박 씨는 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6주 만에 다시 요리를 하셨습니다. 석 달 만에 도움 없이 하루 5,000보를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손자를 등에 업은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지금 당장 엽산 흡수를 막고 있는 5가지 중요한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황금 아침 시간대에도 말입니다.
타이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흔한 음식들이 이 생명을 구하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몰래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힘차게 일어나는 것과 앞으로 10년을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 혼자 화장실조차 걸어갈 수 없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생화학자이며 18년 동안 왜 어떤 사람들은 90대까지 활력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60세에 갑자기 무너지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연구 클리닉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3년 전에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엽산 보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 어떻게 느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약함을 느끼셨습니까? 서 있을 때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습니까? 몇 계단만 올라가는데도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까? 지금 허벅지를 만져보십시오. 근육을 눌러보십시오. 부드럽고 거의 스펀지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주고 있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매일 한국에서만 400명의 사람들이 낙상, 골절, 그리고 완전한 독립성 상실로 이어지는 갑작스러운 쇠약을 경험합니다. 그들 중 85%는 종교적으로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문제는 엽산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삼키는 것의 최대 99%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낭비됩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깨어난 후 30분 사이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메티로아 피크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세포들이 엽산을 절실히 갈망할 때입니다. 밤새 금식 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최고점에 있으며 여러분의 세포 수용체는 활짝 열려서 엽산 분자가 들어와 제 역할을 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확히 30분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는 꽝 닫혀버립니다. 수용체가 닫히는 것입니다. 흡수율이 돌처럼 떨어집니다. 아침 10시에 점심에 저녁에 엽산을 먹으면 5% 정도만 흡수될 겁니다. 좋은 날은 따라 좋은 날에는 10% 정도요. 하지만 일어나고 30분 이내에 먹으면 우리 몸은 최대 200배나 더 많이 흡수합니다. 200배요?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삶과 장애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3년 전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4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지쳐서 오셨는데 아파트에서 길까지 걸어가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엽산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도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엽산을 언제 드세요? 저녁 식사 후 8시쯤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요. 저는 시간 말고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세수하고 나서가 아니라요. 아침 식사 후도 아니고요. 눈을 뜨는 순간 엽산부터 먼저요. 3주 후에 지팡이 없이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따님이 울면서 전화해서 어머니께 무슨 기적의 약을 드렸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약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미 드시던 것을 언제 드셔야 하는지만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몸의 모든 대사 과정은 내부 시계를 따릅니다. 엽산 대사는 새벽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전환하고 DNA를 복구하고 새로운 적혈구를 만듭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엽산이 없으면 이러한 과정들이 실패합니다. 근육이 약해집니다. 뇌가 느려집니다. 기운이 사라집니다.
이제 아침 시간대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순수한 과학입니다. 우리 몸은 일주기 메틸화 사이클이라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영양제에 대해 알고 계시던 모든 것을 바꿀 테니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세포는 특정한 화학적 변화를 겪습니다. 이때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가장 낮은 시점이고 세포 수용체가 활짝 열려 영양소를 갈망하는 때입니다. 세포를 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활짝 핍니다. 오후가 되면 닫힙니다. 닫힌 꽃에 영양을 주려고 하면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엽산을 먹으면 세포는 기본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엽산이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서 배출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해버리는 셈입니다. 일어나고 30분 이내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침 코르티솔은 실제로 필수적입니다. 장내벽이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효소 반응의 연쇄를 촉발합니다. 위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담즙 흐름이 증가합니다. 장 육모가 들어오는 영양소를 잡을 준비가 된 군인처럼 똑바로 섭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약 45분 동안만 열려 있습니다. 그 후 몸은 다른 대사 모드로 전환됩니다. 에너지 생산과 신체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흡수 관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아침 9시나 10시가 되면 엽산 흡수 능력이 이미 70% 떨어집니다. 오후가 되면 90%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의 박 여사님이 지쳐서 오셨는데 앉지 않고는 10분 이상 걷지 못하셨습니다. 따님이 2년 동안 비싼 엽산 영양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요. 혈액 검사 결과 엽산 수치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엽산을 언제 드세요? 저녁 식사 후 8시쯤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요. 저는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일어나고 30분 이내에 빈속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똑같은 영양제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용량, 같은 브랜드, 같은 식단. 단 3주 만에 혈액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엽산 수치가 3배가 됐습니다. 2달 후에는 피곤함 없이 매일 30분씩 걸으셨습니다. 따님이 울면서 전화해서 어머니를 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몸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엽산 알약을 삼키면 안 됩니다. 소화계를 먼저 부드럽게 깨워야 합니다. 잠잘 때는 위산 생성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차갑고 준비되지 않은 위에 영양제를 쏟아부으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엽산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모든 환자분들께 드리는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계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흡수를 늦춥니다. 물 온도는 청아 비슷해야 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수분 공급은 위에 산을 생성하기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장 내벽을 준비시킵니다. 5분에서 7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호흡 운동을 하세요.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런 다음 그때야 비로소 엽산 영양제를 드세요. 미지근한 물 반 컵과 함께 공복에 드세요. 이제 엽산 영양제가 왜 완전히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복용 시간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을 앗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제 복용에 대해 알고 계시던 모든 것이 뒤집히는 전환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는
메틸화주기라고 불리는 것을 조절하는 정확한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메틸화를 영양소를 재활용하는 신체의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30분 이내에 신체는 메틸화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때가 바로 세포들이 엽산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세포막의 수용체들이 활짝 열려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점심때 엽산을 드십니다. 더 심하게는 저녁 때 드시기도 합니다. 그때쯤이면 황금 시간대는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저희는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하루 종일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엽산이 중화시켜야 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가장 높은 지점까지 급증합니다. 신체는 엽산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급증을 만들어냅니다. 전투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30분 동안 엽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체는 포기합니다. 수용체가 닫힙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을 약화시키며 에너지를 파괴합니다. 오후 2시에 마침내 엽산 영양제를 드시면 신체는 그것을 쓰레기 광고지처럼 취급합니다. 흡수율이 0.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돈과 건강을 병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영양제를 드시는데도 여전히 기력이 없으신 이유입니다. 복용 시간이 결과를 망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쇠약해져 가는 것에 겁을 먹고 데려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3년 동안 엽산 영양제를 빠짐없이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이나요?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드셨는데 그렇게 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92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정상은 15 이하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신 후 30분 이내에 엽산을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변화. 3개월 후 도움 없이 혼자 걸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18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40분씩 걷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복용 시간을 제대로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신 후 15분 이내에 위산 생성이 엽산을 분해하기에 최적의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 시간대에 장 혈류가 60% 증가합니다. 엽산을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간 효소가 수면으로 새롭게 충전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자연은 당신의 신체가 새벽에 영양소를 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해 뜰 때 첫 식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세포 프로그래밍은 여전히 이 패턴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가득 마시세요. 5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이 소화 시스템을 깨웁니다. 그런 다음 엽산 영양제를 드세요. 최소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엽산이 다른 영양소와의 경쟁 없이 흡수될 수 있는 깨끗한 경로를 얻게 됩니다. 즉시 음식을 드시면 엽산이 음식 덩어리에 갇혀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엽산의 양이 아닙니다. 브랜드도 아닙니다. 복용 시간입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의 정확한 조화입니다. 이제 엽산 흡수를 완전히 파괴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신 후 30분 이내라는 완벽한 시간에 엽산을 드시는 등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시더라도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리고 이것이 제가 서울병원에서 보는 가장 흔한 실수인데 녹차입니다.
여러분, 아침 녹차를 좋아하신다는 것 압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마십니다. 하지만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있어 위에서 엽산 분자와 직접 결합합니다. 비닐봉지처럼 엽산을 감싸서 신체가 흡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엽산은 완전히 낭비되어 그냥 시스템을 통과해버립니다. 엽산을 드신 후 2시간 이내에 녹차를 마시시면 영양제를 변기에 직접 버리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의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완전히 지친 상태로 오셨고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것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6개월 동안 매일 영양제를 드셨는데도 시스템에 엽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6개월이나요? 아침 루틴에 대해 물어봤을 때 녹차와 함께 엽산을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녹차 마시는 것을 중단하고 오후로 바꾸신 순간 3주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이것들은 위장의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 엽산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위장은 엽산을 제대로 분해하고 흡수하려면 약간 산성이어야 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그 산성을 중화시켜 버립니다. 제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유제품을 꼭 드셔야 한다면 엽산을 드신 후 최소 3시간을 기다리세요. 2시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3시간입니다. 이것이 신체가 필요로 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통곡물 빵과 시리얼입니다. 아침에 통곡물을 드시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음식들에는 피트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피트산은 몸에서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작은 도둑과 같습니다. 엽산을 붙잡아서 흡수되기 전에 처해로 끌고 나갑니다. 아침에 엽산을 복용한다면 현미보다 백미가 실제로 더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지만 과학적으로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제 환자분인 68세 초혜 씨는 아침 엽산과 함께 통곡물 토스트에서 흰 쌀죽으로 바꾸셨습니다. 체내 엽산 사용 정도를 측정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단 한 달 만에 40%나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음식은 감귤류 과일과 고산성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자몽, 레몬물이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비타민C가 흡수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분에는 맞지만 엽산에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높은 산성도가 실제로 몸이 사용하기 전에 섬세한 엽산 분자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아침에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면 바나나나 사과를 선택하세요. 오렌지 주스는 점심때 드시기 바랍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실수는 커피입니다. 아침 커피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 들어있어 엽산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운반 단백질을 방해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맹물로 엽산을 복용하세요. 그런 다음 커피를 마시기 전에 45분을 기다리세요. 네, 45분 전체를 말입니다.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그 시간을 이용해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세수하고 옷을 입으세요. 커피를 마실 때쯤이면 엽산은 이미 혈류에 안전하게 흡수되어 커피가 손댈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최적의 아침 시간대에 엽산을 복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흡수 차단제와 함께 복용하여 낭비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엽산 흡수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엽산 차단제 역할을 하는 5가지 흔한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중 최소 3가지는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다고 장담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만 해도 비싼 엽산 보충제가 몸을 그냥 통과하는 완전히 쓸모없는 가루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녹차입니다. 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녹채에는 장에서 엽산 분자와 결합하여 흡수를 막는 높은 수준의 카테킨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을 환자로 모셨는데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아침 엽산 보충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쳐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분의 일과를 검토했을 때 보충제를 먹은 직후에 녹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카테킨이 엽산과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최소 4시간 강역으로 분리한 지 3주 만에 기력이 돌아왔고 혈액 지표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단제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칼슘이 소장해서 엽산과 동일한 흡수 경로를 두고 직접 경쟁합니다. 엽산을 우유, 치즈 또는 요구르트와 함께 복용하면 칼슘이 매번 이깁니다. 몸은 칼슘 흡수를 우선시하고 엽산은 뒤에 남겨집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유제품을 먹는다면 돈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최소 2시간 이상 분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차단제는 소량이라도 알코올입니다. 포도주나 맥주 한 잔은 다음 12시간 동안 엽산 흡수를 최대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엽산 흡수가 일어나는 장 내벽의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또한 엽산을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효소를 고갈시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신 72세 초혜 씨를 치료했는데 그분은 지속적인 쇠약과 혼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엽산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있었지만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소주를 작은 잔으로 한 잔씩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 한 잔이 아침 엽산이 제대로 작용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알코올을 완전히 끊었을 때 한 달 만에 인지 기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목록의 네 번째는 제산제와 위산 억제제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노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흔한 속쓰림 약물이 3시간 강역으로 분리한 지 2주 만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칼슘 보충제와 유제품입니다. 칼슘이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칼슘은 건강에 좋지만 엽산과 동시에 복용하면 안 됩니다. 칼슘은 장벽에서 엽산과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우리 몸은 칼슘을 우선시하고 엽산을 차단합니다. 아침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우유를 마신다면 엽산 복용 후 최소 9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초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비타민과 함께 우유를 마셨습니다. 6개월간 보충제를 복용했는데도 엽산 수치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점심시간으로 옮겼더니 한 달 만에 혈액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셋째, 전날 밤의 음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날 저녁에 소량의 술을 마셔도 다음날 아침 엽산을 처리하는 메틸화 효소가 손상됩니다. 밤에 소주나 맥주 2잔을 마시면 다음 24시간 동안 아침 엽산 흡수 시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엽산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엽산을 복용한다면 저녁 음주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넷째, 제산제와 속쓰림 약입니다. 이것들은 엽산 흡수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위산을 줄이는 약물은 엽산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도 감소시킵니다. 위의 산성 환경은 엽산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매일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수십 명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위산 수치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엽산 결핍을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한다면 의사와 대체 방법이나 적절한 복용 시간에 대해 상담해야 합니다. 다섯째, 모두가 놀라는 것인데 공복에 마시는 녹차입니다. 네, 녹차는 건강에 좋지만 높은 수준의 카테킨이 동시에 섭취하면 엽산 흡수를 방해합니다. 녹차는 아침 엽산 복용 후 최소 4시간 후
가급적 오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 기다린 후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고 커피, 차, 유제품, 칼슘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9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러한 차단 음식 없이 계란이나 저지방, 단백질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호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시간, 최고 품질의 엽산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시간에 이 5가지 적을 섭취하면 모든 것이 낭비됩니다.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테스트한 정확한 방법이며 결과가 스스로 말하여 줍니다.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오늘 밤 자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실온에 물 한 잔과 엽산 보충제를 침대 옆 탁자에 놓으십시오. 냉장고의 찬물이 아니라 실온입니다. 왜일까요? 찬물은 소화계를 충격에 빠뜨려 일시적으로 효소 생산을 40%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최대 엽산 흡수를 위해서는 그 효소들이 준비되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 물을 마시고 엽산을 복용하십시오. 깨어난 후 60초 이내를 의미합니다. 필요하다면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수면 중에 최고조에 달하고 깨어나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정확히 30분이지만 빠를수록 항상 좋습니다. 셋째, 1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15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엽산이 다른 영양소와 경쟁 없이 장내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부드러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운동을 하십시오. 강남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 시간 동안 간단한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을 하고 즉시 차이를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넷째, 첫 식사를 하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엽산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 동안 이 5가지 음식을 피하십시오. 적어두십시오. 녹차 안 됩니다. 커피 안 됩니다. 우유 안 됩니다. 아연 보충제 안 됩니다. 제산제 안 됩니다. 이것들은 각각 엽산 수용체를 직접 차단하거나 위산도를 변화시켜 흡수를 파괴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몇 달 동안 완벽하게 엽산을 복용했지만 20분 후에 녹차를 마셔서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인천의 박 여사님이 8개월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8개월이 낭비되었습니다. 대신 아침 식사로 계란, 고구마, 된장찌개를 드십시오. 이러한 음식들은 실제로 보완적인 비타민 B와 부드러운 단백질을 통해 엽산 대사를 향상시킵니다. 다섯째, 7일 동안 에너지 수준을 추적하십시오. 간단한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매일 오후 에너지를 1에서 10까지의 척도로 평가하십시오. 대부분의 환자들은 4일째에 상당한 변화를 느낍니다. 10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면 엽산 용량이 너무 낮거나 메틸화와 관련된 유전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엽산 대신 활성화된 메틸 엽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와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현재 하루 중 아무 때나 특히 식사와 함께 또는 밤에 엽산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세포 수용체가 닫혀 있을 때 엽산을 기대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항성을 만듭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누군가 집에 있을 때도 문을 열지 않게 됩니다. 신체의 엽산 리듬을 재설정해야 하며 이는 약 14일간의 일관된 아침 복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당장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황금 시간대에 엽산을 복용하겠다고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현재 병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아래 댓글에 황금 시간대에 엽산을 복용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이것은 입증된 심리학입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부모님, 이모와 삼촌, 형제 자매들에게요. 이 정보는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어머니가 이 정확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쇠약함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 힘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엽사는 효과가 있지만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함께할 때만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황금 시간대의 변화를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몇 시에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지 않을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 루틴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타이밍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보충제를 먹어도 쇠약함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